아니 솔직히 예. 조금 두렵긴 해요. 오늘 제보 중에 우리 국방위원들이 계속 모여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저는 이제 신뢰성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데 블랙 요원들에게 불출됐던 일단 폭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수거가 안 됐다고 이런 제보가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블랙 요원이라면 어디에 요원? 아니 이제 HID 쪽 예. 예, 요원들에게 무기가 불출이 됐는데 반출이 됐는데 무기를 줬는데. 예. 예, 이게 수거가 안 됐고 이게 특정 비행단을 공격할 것이다. 근데 조건은 뭐냐면 탄핵안이 헌재로 가면. 그래서 이거를 의논을 막 했어요. 이걸 어떻게 민주당 차원에서 하면 음모론으로 엮일 수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의 민주당의 조치는 뭐냐면 그래도 청주에 있는 17 비행단을 공격한다고 하니 테러를 한다고 하니 거기에 경계 강화를 좀 당부하고 국방부 차관한테도 이런 내용의 제보가 있으니 좀 신경을 써달라. 뭐 이렇게 정도로 했는데 온갖 제보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첩사 정보사에서 이제 부승찬 의원을 까니까 뭐 엄청나게 비판하고 하니까 살짝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청주에 있는 17 비행단에 네, 만에 하나 그런 HID 요원들이 뭐 블랙 요원들, 블랙 요원들, 네. 블랙 요원이라 하면 그 이제 점조직으로 예. 이제 그냥 요원하고 또 다른 네,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탈북자, 네. 그 다음에 조선족, 그 다음에 HID 이런 특수 임무를 했다가 전역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조직으로 어떤 임무가 있을 때 활동을 재개하는. 아니 근데 헌재로 이미 넘어갔고 사실상 네. 탄핵안은 네. 그럼 여기서 그 공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뭐 효과가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보가 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는 입장은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는 입장을 내는 거는 옳지 않다. 예, 아직 그래도 뭐 확인된 건 아니니까. 네,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제보를 받았으니 어찌 됐든 공격 목표를 17비로 삼고 있으니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겠다라는 거죠. 근데 17비 청주에 거기 F-35 스텔스기가 이제 네. 주둔하는 데잖아요. 배치되어 있는 데니 일단 그래도 신뢰성은 지금 담보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된다. 네,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런 제보들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선별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선별도 안 되고요. 예,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예,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제일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 뭡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제 내란 진행 중이라고 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정보사 블랙 요원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키워낸 가장 소중한 정예의 요원들이고 인재입니다. 예, 대한민국 국토방위 국가 안보를 위해서 힘써달라 하는 아주 훌륭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고 제가 해외 북한 담당 1차장 할 때도 이 정보사 역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투입된 그 일부 예. 간이들이 아직 복귀를 안 했습니다. 그 얘기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네. 어제 부승찬 의원도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그 블랙이 그때 판교에서 모였다고 하는 HID 그리고 네. 오비들 네. 중에 포함된 사람들입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40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 이 그룹은 현역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38명이냐, 35명이냐, 40명이냐 하는 이분들은 예. 현역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왜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선관위 임무가 1차 임무라고 했잖아요. 예, 선관위 납치하는 거. 예. 네, 그 이후에 예. 그 이후에 추가 작전 등을 위해서 여러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한 몇 개 팀이 예. 아직 임무 종료 지시가 없어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분들이 복귀하셔야 됩니다. 원소속 부대로 돌아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무기가 나가는데 아직 돌아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고 무기가 반납되지 않았죠. 이야. 이 무기 중에는 또 단순히 권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간절히 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호소를 드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정예 요원들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국가에서 인재로 이렇게 키워진 분들이기 때문에 임무 종료 지시가 지금 아마 못 내려가고 있는 점도 있고 안 내리는 점도 있을 텐데 복귀하셔야 됩니다.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부승찬 의원이 일부 얘기했는데 네. 그 임무 중에 일부인지 뭐 특정 공항을 공격한다는 제보가 있다. 네. 그 윤석열 이 탄핵건이 헌재 가게 되면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승찬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네. 의원님이 확인하시기로도 일단 블랙에게 나간 무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 그 인원들도 아직 복귀 안 하셨고 인원도 복귀하지 무기도 않았고. 아직 그 부대에 반납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2주 이상 그 개인 짐을 꾸려라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밝혀진 임무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선관위 그 30명 납치해가지고 2건 씌워서 방맹 이건 야구방맹이 선관위하고 상관없는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걸로 그 사람들 다 모았을 리는 없고 예. 다른 인원들은 다른 임무가 있었는데 그중에 블랙들은 지금 무기가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고 그들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마 그 부대에서는 알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단위들 뭐 5명이 한 단위든 뭐 7명이 한 단위든 이 단위들은 직속 상관 지시를 받거든요. 직속 상관이 지금 지시를 안 내리는 거예요. 임무 종료, 임무 해제 지시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직속 심각한데? 상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공개적으로 그 블랙존을 관리하는 그 현재 대령 직무 대리든 누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널리 알려야 정보사에. 되겠는데 만약에 어떤 뭐 소요 사태하고 뭐 테러범의 폭파 뭐 이런 게 벌어지고 거 봐라 하면서 다시 뒤집으려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분위기를. 예,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의 임무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최고의 기량을 가지신 분들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본연의 임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복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사의 지금 직무 대리가 됐든 어느 분이든 최고위층에서 빨리 복귀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제보 중에 일부가 뭐 특정 공항에 대한 테러 제보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크로스 체크 중인데 지금 크로스 체크 하려고 해봐야 블랙이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체크가 안 되죠 지금. 일단은 뭐 부승찬 의원 말씀은 이제 부승찬 의원님 말씀과 함께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더해져서 어떠한 그 불행한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는 일이에요 이제는. 이거 진짜 큰일인데 내란이 계속 진행 중이다가 단순히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 지금 임무 종료 지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빨리 임무 해제하니 원대 복귀하라라고 하는 그 지시를 정보사에서 내려야 됩니다. 우리 정보사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던 사령부인데 대개보면 사령관들이 말이죠. 이 정보사에서 쭉 성장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보사를 위에 사령관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보사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습니까? 네. 일공수 특전 여단. 우리가 이 특수부대를 어디서 들었냐? 바로 일공수 특전 여단이 무장한 채 국회로 진입했던 부대입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계엄이 다 해제가 되고 되고. 12월 13일 한참 지났는데? 한참 지났지. 10일 지났는데? 12월 13일 일공수 특전 여단이 한국은행 강남 본부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뭐냐? 일단 공문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공수 특전 여단이 너네 한국은행 내부 시설을 좀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너네들 내부 시설 사진을 좀 촬영해야겠다. 예. 너네 협조를 좀 해야겠네. 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움츠려 있어도 부족할 판에 한국은행 강남본부에 보내는 거야. 이 공문을. 그런데 심지어 저격수하고 폭발물 처리반까지 동원해서 가겠다라는 거야. 근데 원래 점검하거나 이렇게 확인했던 부대예요? 여기가? 일공수? 전혀 건국 이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일공수가 건국 이래 그런 적이 없고요. 일공수 특전여단은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적이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뭔데 실제로 저격수- 한국은행의 통상적 보안 점검은 관내 경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경찰서가 해왔어. 그리고 심지어 이미 보안 점검을 마친 상태야. 그런데 갑자기 12월 13일에 이 무시무시한 공문을 보냈던 거야. 지금부터는 의원님이 좀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나 진짜 이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뭔가가. 공문 보낸 네. 게 팩트니까. 네, 한국은행 강남본부에 대해서 먼저 이거를 네. 국민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네. 한국은행에는 소공동 본점이 있고요. 소공동의 여기는 본점. 주로 발권하는데 돈 만드는데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요? 강남본부는 IT 전략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IT 전략국 여기 다시 말하면 여긴 뭐 하냐면 국내 유일의 거액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내 금융망이 한마디로 세팅되어 있다. 이렇게 금융망. 네, 금융망. 그래서 금융기관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여기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면 네. 카드 결제는 소액 결제이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있는 금융결제원에서 이거를 다룹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는 은행 간의 거래, 그다음에 이런 큰 거래.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국내에 그다음에 증권에서의 증권 대금의 동시 결제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혼란을 주려면 여기에 무슨 사고가 생기면 혼란이 좀 혼란이 생기겠죠. 그냥 혼란이 아니죠, 네. 의원님. 근데- 대혼란이죠. 그렇죠. 근데 국가가 마비된다라고 할 수 마비되죠. 있을 정도로 예. 그다음에 국가 신인도도 뚝뚝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곳이 이곳이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그 말씀하신 대로 일공수. 일공수 특전여단. 네. 이 이름도 좀 저는 분부되어서 좀 어려운데 일공수 특수여단에서 13일 날 공문을 보냈는데요. 원래는 13일 날 공문을 보내게 된 게 10일 날 전화로 옵니다. 우리가 12일 전화가 10일, 먼저였어요. 10일로 전화가 오. 먼저 옵니다. 10일 우리가 전화. 니네 기관을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걸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야 되겠어라는 내용의 전화가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화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네. 그 전화 한 통화로 이것을 협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문을 달라라고 했고 그 공문이 13일 날 온 겁니다.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군사 전문가 김종대 의원님 긴급하게 예, 투입을 해야 예, 되겠어. 예. 급히 아니 이거 빨리 모시겠습니다. 모셔야 될 것 같아. 아니 네. 너무 큰 일이야. 자 그러면 그러니까. 봐봐. 이게 굉장히 만약에 여기에 마비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사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또할수 계엄의 있어요. 요건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아, 사변은 그것도. 계엄을 할 수 있는 거야. 네. 전시 또는 준전시 사변. 전시와 사변 그리고 그에 준하는 사태. 아니 의원님 나는 모르겠어. 이거 뭐야 이거. 일공수 저는- 특전여단.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할 말이 없어. 나도 지금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근데 이게 13일 날 공문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몰랐던 건 뭐냐면 이게 정식으로 이루어진 결제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업무라면 그리고 오늘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원래 관례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공문의 결제가 수신과 발신이 정확하게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다른
예, 기관에 이런 점검이 이루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예, 받아보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양식이 좀 다른가요? 예,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떡해요? 한국은행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공문을 본 적이 없다. 오. 이게 한국은행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네. 이 공문에 발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특수임무대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수신자는 한국은행 총재예요. 네. 제가 이게 저희 방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나서 박선원 의원실하고 의뢰를 했는데 네. 이 특수임무대장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 의원실로 본다면 구급 비서관이 장관한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당의 원내대표한테 공문을 보낸 것과 다를 바 없는 이해된다. 도저히 군 있을 수 체계상으로는 없는. 예, 있을 예, 예. 수 없는 공문 발신 행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 이런 점검이 이루어질 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석유공사 평택지사의 점검을 할 때는 관련 근거가 명시돼 있어요. 법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임무를 하겠습니다라는 임무의 구체적인 계획이 뒤에 첨부되어 있고 네네. 여단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 공문이 석유공사 평택지사 이렇게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임대장이 여단장도 아닌 특임대장이 다이렉트로. 한국은행 총재한테 다이렉트로 이 공문이 발송돼요. 야, 이건 사례이죠. 뭔가 다른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어떤 조치 같아 너무 잘 보인단 말입니다. 아 이게. 의원님 무서워. 아 근데 이게 소름 끼치는 게 14일이 탄핵안 가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13일 날 이 공문이 발송이 되었고요. 14일 날 탄핵안이 만약에 가결이 안 되었다면 23일 날 이 점검을 하겠다고 이 통보를 한 거였거든요. 예정 일자는 어제였네요, 그럼. 그렇죠. 어제였는데 어제 오겠다고 한 사람이 6명인데요. 예. 그 중에 아까 그 최욱님 얘기한 것처럼 저격수. 저격수도 있고 네. 네. 폭발물 처리반도 있고. 네, 폭발물 보통 일이 처리반도 아니네. 있고 아니 점검하는데 폭발물 처리반이. 네, 이렇게 됐어요. 저격반장, 저격수. 저격수, 폭발물 처리 부사관 이렇게 해서 세부 출입 인원에 대한 신상이 이렇게 같이 서류로 왔습니다. 그 실제 왔다 갔습니까, 의원님? 근데 못 이게 갔죠. 논란이 네. 돼가지고요. 이게 시끄러워진 거야. 임매의원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이게 무산이 된 거야. 그러니까 13일 날 이 공문이 오고서 이게 13일이 금요일이었잖아요. 14일 날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저희가 이것을 국방부 쪽에다가도 확인을 하고 한국은행 쪽에다가도 확인을 하고 여러 이렇게 계속 상황을 체크를 해보니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17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취소하기로 했다. 이게 한국은행 측에서 요청에 의해서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취소한다고 내부 결정이 됐고 18일 날 공식 취소한다고 한국은행에다 통보가 됐는데 네. 문제는 네. 저희한테 그 특수임무대 거기서 얘기를 할 때는 네. 한국은행 측의 요청으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 한국은행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거기 부대 전화번호도 모른다. 와, 근데 그것도 우리가 무슨 거짓이야. 네, 거기다가 이쪽에서 처음에 23일을 얘기하기 전에 만약 당신들이 꼭 와야 된다면 좀 늦춰서 그다음에 비밀 시설에 대한 접근을 하려면 사전에 밟아야 할 절차가 있으니 그거를 네.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좀 시간을 달라. 그래서 올 연말이나 뭐 내년 초에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굳이 이거를 23일로 해야 된다라고 서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측에서는 날짜를 조율하려고 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도 양보가 없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23일. 23일이 중요했네 그러면. 네, 그래서 왜 중요했지? 이런 거죠. 왜 23일이 중요했지? 22일이 남태령 집회 있었고 21일이 동지였고. 와. 이 근데 동지하고 뭔 관계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은 해보는 거죠. 근데 10일 날 전화를 먼저 했고 그리고 12일 날 윤석열이 태도 확 바뀌어가지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거든요. 대국민 담화이거 12 때. 이거 통치행위였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14일 탄핵을 앞두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국민의힘 측에다가 준 메시지는 2주일만 버텨달라. 맞아. 맞아요. 그것도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모종의 이런 메시지들이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부결이 하는 됐으면 거죠. 실제로 발생할 그러면 수도 있고. 부결이 뭐- 됐으면은 뭐 매우 가능성은 네. 높은 거지. 아 위원님 이게 정확하게 만약에 여기를 타겟팅해가지고 뭔가 교란을 노렸다면 네. 이거는 진짜로 계엄의 조건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변에 사변이니까. 될 수가 있죠. 네. 예, 국내 어떤 그 저 치안 내지는 소요 사태나 이런 거 다 사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번에 행안부 장관이 개헌 건의하겠다는 얘기지 그렇게. 그렇지 이렇게 되면. 예, 이거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그렇지. 다른 라인이 네. 국방부는 실패했으니까. 네. 예, 그렇게 그 되는. 저희가 궁금한 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런데 이게 와. 특임대 단독이야? 이거 아니면 진짜. 일공수 특전 여단장의 재가를 받은 일이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일공수 특전 여단장은 여러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좀 접했겠지만 이상현이에요. 네. 이상현은 국회 출석했었죠. 네, 출석해서 여러 네네. 언론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네. 6일 날 장병들을 이 강당에다 모아놔 놓고 나도 명령받고 움직였지만 너희들도 내 명령받고 움직였으니 그로 인해서 니네들이 조사를 받는다든가 뭔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나 네.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눈물 흘리고 그랬죠. 예, 군인들의 사기를 좀 북돋아 달라 뭐 맞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눈물 흘리고 그랬네. 예, 이분. 그런데 이게 여단장의 정식 라인을 통해서 이 업무가 처리된 것이라면 공문이 이렇게 발송될 리가 없고 만약에 사선을 따고 들어와서 특임단장의 단독 행동이었을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라는 거는 제가 이 자료를 모두 다 우리 당의 국방위 쪽에다 보냈기 때문에 예, 예, 네. 예. 조사가 필요하다. 네, 라는 매우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류의 이게 대테러 그 저기 훈련 차원이라는 거거든. 대테러 그 상황에 대비한 자료 최신하거든요. 네. 예, 이렇게 되면은 국가 테러 대비 기본 계획은 국정원이 관장합니다. 그리고 총리실이 그걸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 계획이 있거든요. 예. 네. 예, 이거에 따라서 연례 그 저기 훈련도 하고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공수는 서울에 있는 유일한 공수부대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에 있는 부대. 아,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대테러 그 자료 최신화를 한국은행 강남본점 가서 하겠다. 이거는 기본 계획이 없는 내용이거든. 어디서도 이런 어떤 훈련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왜 갑자기 필요가 생겼냐는 거죠. 관리하는 부대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가능해요. 이건 뭐 그냥 완벽히 뇌피셜인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그 덕수 형한테 연락해서 이거 좀 그 사변 좀 만들어봐. 아이고 알았어요. 그럼 덕수가 이거는 손 댈 수는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곤란해 보입니다. 그건 그런데 곤란하니까.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요 세대에서는 특임 부대가 불순한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정보사 쪽이나 다른 데서 이 소요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입장이 바뀐 내란군이 아닌 반대편의 입장에서 특임 부대가 네. 그것에 대한 사전 어떤 그 대비 차원이거나 네. 무언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 복귀 안 한 그 HID 요원들이 있고. 있지. 그러니까 진행중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특임 부대가 진화군이냐 내란군이냐 성격도 모르는 거야 우리는. 이 공문의 배경이 뭐냐 이거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 민주당 쪽에 이제 넘겼으니까 네.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겠군요. 네, 제가 이제 기재위 쪽에다가도 자료를 넘겼고 아, 기재위 왜냐하면 쪽에도? 한국은행 대해서, 관련이니까. 예, 조사를 좀 해봐야 되고 네. 또 국방위 쪽에다가도 넘겼고 네, 알겠습니다. 아 주목해 주셔서 천만 야, 다행이네요. 이거 진짜. 진짜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굉장히 이거. 심각하고 너무 이상한 일이야. 12월 13일에 너무 네.